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중형 구형에 속으로 웃고 있는 탑6 일단 6명 한번 제가 순위를 한번 임의로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이재명이 근데 공직선거법이 양형기준상 최고형 2년이 구형됐다. 이 말은 도저히 100만 원 밑으로는 못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정치생명이 출마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게 속으로 웃고 있는 탑6입니다. 겉으로 웃는 거는 제 같은 사람이 웃죠. 우리 보수 사람들이 겉으로 야 통쾌하다 제대로 잘 됐다 웃고 있는데, 근데 저쪽 사람들이 겉으로 웃으면 큰일 나지. 개딸들한테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 이재명이 왜 검찰이 이렇게 심하게 구형해, 겉으로는 검찰을 비판한 듯 하면서 속으로 웃고 있는, 그래서 중요한 게 속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웃고 있는 탑5 하려다가 도저히 누구도 못 뺄 것 같아 탑6로 제가 생각하는. 먼저 근데 6번째 6위 누가 웃고 있냐? 박용진. 야, 이분은 이게 한이 사무칠 겁니다. 오죽하면 설암, 혀에 암까지 걸렸겠어요. 공천에 3번이나 농락당하면서 말도 안 되게 공천에 탈락했잖아요. 최근에 초일회라고, 초일회 한 달에 한 번씩 이런데 반 이재명 단체까지 만들어서 본격 활동하는데, 정치인들 재계하겠다는 수술까지 했어요. 암 수술까지. 이분이 이재명 하면 자다가도 잃어갈 텐데 지금 본격 활동하죠. 저는 이재명이 2년 구속 구형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론 겉으로 왜 개딸들이나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 겉으로 자기들끼리 이재명 욕할 수는 없잖아요. 겉으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상당히 웃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의원들 중에 대표적으로 꼽은 게 박용진 의원이다. 첫째 봅니다. 그 다음에 꼽은 순서가 5432 상김씨인데 제가 뉘앙스를 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3명 다 아주 표정이 좋아요. 3명은 이게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데 셋 다 새로운데 이재명과 관련해서 대한 주자죠. 신삼김,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런데요. 그래도 왠지 김동연이가 위로 올리는 게요. 김동연이가 요즘 가장 이재명한테 나를 세우고 있거든요. 오늘 김부겸이부터 보면 김부겸이가 겉으로는 일어났더라고요. 오늘 논평이 나왔어요. 김부겸의 논평이 나왔는데, 겉으로는 검찰이 너무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가혹하게 중형을 구형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김부겸이가 논평은 냈는데, 그거는 겉으로 낸 논평이죠. 겉으로.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는 드디어 내가 활동할 때가 왔다. 근데 이재명이 꼬꾸러지면 신상김이니까 김부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겉으로 낸 논평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김부겸. 그 다음에 김경수는 김경수 최측근하고 라디오를 했기 때문에 김경수 최측근 패널하고 MBC 인사 라디오를 했기 때문에 김경수도 곧 아마 돌아오는데 자기 꿈이 대선밖에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웃음이, 김경수 최측근이 얼굴에 웃음이 가려지지가 않아. 야, 그러니까 김경수도 얼마나 좋겠, 외국에서 곤두세우고 있었겠지. 이재명이 꼬꾸러지면 자기가 바로 김경수, 지금 지지율을 보면 김동연이 하고 비슷하거나 앞지를 겁니다. 앞지를 거예요. 조국이 구속되면 앞지를 거예요. 따라서 김경수도 상당히 속으로 웃고 있다. 그 다음에 김동연이죠. 김동연이는 아예 전해철이나 그쪽에 반 이재명 세력 친문들을 대거 영입했잖아요. 지금은 본격 못 풀죠. 오히려 지금 이재명이가 꼬꾸러지면 김동연이 아니냐. 일부에서는 김경수다. 이런 게 많아요. 김부겸이가, 그래서 김부겸이 5등인 거예요. 김동연 아니냐.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보통 자리가 아니고 여러 사람을 이게 임명할 수 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때는 김동연이가 아무래도 이게 선두자로 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물고기가 이제 그 물을 만나듯이 앞으로 이게 그 엄청나게 저는 김동연이가 적극적인 광폭 행보를 한다나 엄청나게 광폭 행보를 할 겁니다. 이제 본격 대선 주자로 행보를 할 겁니다. 이재명이가 상당히 주눅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오늘 뭐 이재명이가 뭐 수해가 오고 폭우 오니까 잘 뭐 대비해라 이런 지시해도 이제는 안 먹히잖아. 저거 2년 구형제가 곧 아마 날아갈 텐데 이런 거기 때문에 이재명이 뭐 어떤 게 민생 뭐 지혜도 잘 안 먹힙니다. 우리 선거 때까지 국민들 내리속에는 2년 징역 이거밖에 이게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다 싶어서 저는 김동연이가 대권 주자로서 광폭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속으로 웃고 있는 삼김씨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김부겸이가 그래도 제일 가능성 낮으니까 5. 그 다음에 김경수. 그건 제 측근 확인했으니까 4. 그 다음에 그 김동연 3. 이렇게 3명이 있다. 속으로 웃고 있는 탑6에 박용진, 그 다음에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4명 했는데 2등이 누구냐? 지금 여기 그 이재명이 때 웃고 있는 2등이 누구냐? 저는 조국이다. 조국이다. 원래요,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이 성명서는 제일 빨리 냅니다. 자기 속마음이 들키면 안 되잖아요. 조국이가 제일 먼저 성명을 딱 넣어놨어요. 뭐냐면 이제 2년 구형하니까 법치의 명목으로 정치에 대한 억압이다. 근데 표현이 좀 은근하죠? 속으로 너무 좋으니까 표현을 아무리 강하게 하려도 생각보다 약해. 법치 명목으로 정치에 대한 억압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점잖게 검찰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점잖게 비판을 하긴 해야 되죠. 검찰을. 자기도 뭐 동병상련이지만. 근데 표현이 아주 온건하다. 이거는 속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조국이는요, 지금 여기 내 혼자 교도소 가면 어떡하나? 이재명이도 같이 자기처럼 절박하게 빠져야, 이재명이도 이제 막 코앞에 절박하게 돼야지 검찰청 없애고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때 탄핵하고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 실형인데 구속 들어가는데 이재명이가 살아나버리면 이게 자기만 죽잖아요. 그것도 이게 불만일 거고요. 또 우리 단기간으로 보면 영광에 지금 영광 곡성에 보궐선거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거든요. 와,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렇게 2년씩 구형 놓으면 아무래도 이게 민주당한테 불리할 거 아닙니까? 대안을 생각할 때 호남에서도. 따라서 이게 조국으로서는 막 속으로는 게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 저자가 내처럼 절박하게 좀 3년이 길다고 움직이 되는데 좀 이게 자기는 재판이 길어지니까. 근데 어제 절박하게 2년 구형되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린 탄핵에도 더 적극 나설 것 같고, 무엇보다 그 보궐선거에서 가장 당면 과제는 보궐선거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게 이재명이 2년 받은 게 보궐선거에 민주당한테 도움될 리는 없잖아요. 어떻든 저떻든.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조국이가 아주 이제 그 속으로 지금 이제 그 너무 오히려 이재명에 대해서 웃고 있지 않을까. 웃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논평을 쭉 읽어봤더니 조국답지 않은 엄청나게 그 가벼운 논평이 나왔다. 가벼운 논평이. 별로 검찰이 심하게 뭐 강경 대응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그 법치 명목으로 정치에 대한 억압이다. 이렇게 그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2등이에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2년 진짜 이게 엄청난 중형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가장 속으로 가장 이게 그 웃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1위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제 그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이게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조국보다 문재인은요, 지금 이제 새롭게 지가 구속되거나 소환되거나 수사를 이렇게 받아야 될 지금 이제 문다의 소환이 임박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이제 민주당이 막 전면전으로 검찰하고 이재명이가 전면전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 두 개 전쟁할 때 한쪽으로 화력이 집중되면 다른 쪽은 조금 이게 그 검찰의 화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2차 대전 할 때도 보면요. 태평양 전쟁이 있고 유럽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히틀러나 이 입장에서는 일본이 진주만 섞게 하면서 미군의 화력을 태평양 쪽으로 보내야지 자기가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반대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근데 죽기 살기로 검찰하고 이제 물어뜯고 싸우다 보면 검찰에서도 이재명하고 이게 전면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나에 대해서 설마게 구속까지 할까? 이재명 하나게 지금 구속하려고 이게 막 검찰이 이러고 있는데 설마 나는 이게 뭐 불구속이나 조금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다는 게.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고 막 이명박 대통령 수사 같이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뭐라 했냐면 어르신에게 구속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했는데 설마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무도해도 전직 대통령 2명을 동시에 구속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에 제 예측이 틀리긴 틀렸어요. 와, 둘 다 구속하기는 됐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문재인의 예측도 자기 생각이라 이거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검찰의 모든 수사력 화력이 이제 이재명 쪽으로 가니까 내한테는 조금 화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왜? 설마 이재명 구속과 내 구속을 동시에 정권이나 검찰이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만 제 경험에 의하면 그 문재인 그 착각이야, 착각입니다. 검찰 2개 전쟁, 3개 전쟁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도 구속하고 문재인도 구속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당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동시에 구속 당했지 않습니까? 당했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가 지금 속으로는 뭐 좋았었기 왜 이렇게 이재명한테 중형이 되면 원래 이재명하고 문재인은 물과 기름으로 원래 사이가 안 좋지만 근데 이렇게 구형되면 민주당이나 이재명이가 절박하게 검찰과 직접 전면전을 벌이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한테 대한 수사 칼날이 조금 이게 무뎌지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상당히 웃고 있는 거예요. 둘이가 뭐 방탄 동맹해도 동맹은 무슨 동맹? 일시적으로 둘이 이제 막으려고 지금 이게 뭐 검사도 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문재인이가 얼마나 이재명이 싫어합니까? 오죽하면 북한에 그 중요한 북한 갈 때 최문순하고 박원순을 데리고 가고 이재명이 안 데리고 왔잖아요. 오죽하면 경기도지사를 당연히 데리고 와야죠. 얼마나 싫어하면 옛날에 해경군 김씨부터 앙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딱 분석을 해봐도요. 지금 상당히 그 민주당 패널들이 99%죠. 거의 반 이재명 패널들입니다. 진짜 찐명 패널은요, 방송에 없어요. 종편에. 대부분 종편에 나오는 좌파 패널, 민주당 패널은 다 이게 반 이재명 패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요, 제가 방송 오늘 몇 개 하잖아요. 와, 대기실에서 분위기 화기애애 합니다. 이재명이 2년 구형되니까 전부 다 화기애애. 그 중에는 김경수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김동연이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국 지지자도 있죠. 이게 지금 야당의 현실입니다. 지금요, 우리 저는 어제 방송 전에 채널에 하면서 우리 보수파가 지금 한동훈, 윤석열 좀 이게 큰일 났다. 우리도 갈등이 있어서 좀 이게 좀 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랬더니 야당의 패널들은 아이고 변호사님, 우리 민주당은 더 심각합니다. 민주당이 진짜 심각하대. 분열이 이재명 일극체제가 아니더라고요. 더 심각합니다. 지금 뭐 저는 엄청나게 아마 야당의 충격파를 어제 던진 거예요. 왜? 근데 시작이거든요. 어제 선거법 2년만 구형할까요? 9월 30일 날 위정교사는 제가 보기에 최저 3, 4년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막 구형이 나오고 판결이 줄줄이 나옵니다. 줄줄이. 그렇다면 이제 반 이재명 세력들이 본격 이제는 움츠리고 있다가 이재명의 위세에
움츠리게 있다가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니까 이제 그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순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그 이재명이 공천 학살당한 사람들 비명 횡사, 친명 횡재, 비명 횡사 당한 사람들이 웃고 있을 텐데 그의 대표로 제가 그냥 박용진을 거기 대표적인 인물로 박용진을 첫째 꼽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과 차기 대권을 다투는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뭐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제 전략. 그게 바로 신상김, 김부겸, 김경수, 그 다음에 김동연, 신상김.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쏘그려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번 보궐선거부터 지금 이제 그 경쟁하고 그 다음에 그 구속을 앞두고 있는 조국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더 절박하게 자기들이 싸우게 되니까 조국이가 진작에 좋아할 겁니다. 이재명, 이념. 그 뒤에 논평을 보면 잘 알아요. 논평이 아주 부드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할 사람은 누가 뭐래도 지금 여기 동맹을 맺은 방탄 동맹인데 왜 화력을 문재인 쪽으로 검찰이 오느냐, 이재명 쪽으로 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금 둘이 당장 사법 리스크로 수사를 받게 된 조국이는 이미 끝났잖아, 수사가. 이제 이거는 조국은 대법원에 가 있는 거고 문재인은 지금 검찰의 수사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문재인이가 속으로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결론적으로 문재인이 좋아하는 거는 착각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 이재명과 문재인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이 많다. 검사가 2,200~300의 직원들과 한 10,000명의 조직입니다. 10,000명의 조직이요. 2개 전쟁 아니라 3개, 4개 전쟁 다 치룰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둘 다 구속할 수 있다. 저는 검찰이 이렇게 보고요. 일단 앞으로 지금 이제 그 좌파 분열이 심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분열을 부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패널들 다 이게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취재해보고 다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앞으로 한번 이게 그 제가 6명 행보를 주시해 보시면 반 이재명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 주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